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시황 먼저 살펴볼 건데요. 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 사항이 요즘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요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스몰딜 얘기가 나오면서 뭐 단계적 합의 얘기가 좀 주말 동안에 나왔다가 요 부분이 또 다시 좀 쏙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뭐 관세를 더 부과를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전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뭔가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이벤트가 지금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미중 무역 협상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뭐 아주 작은 부분들, 뭐 트럼프의 뭐 말 한마디라든지 뭐 중국의 뭐 행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예민하게 이제 시장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받아들여 왔는데, 이제 이 이벤트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오래되어 왔고 오래 끌어져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비해 무역 협상에 대한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주어지는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자꾸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라는 게 고가권에 있을 때 누구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구간 안에서는 호재로 인한 상승보다는 악재로 인한 어떤 하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라는 게 이제 바닥 구간이나 뭐 싸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싸다라고 느끼는 구간에서는 악재는 오히려 덜 반영이 되고 조그만 호재에도 이렇게 이제 뭐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뭐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뭐 악재가 나와도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예전처럼 갑자기 더 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일은 뭐 일어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호재가 출현이 되면 오를 수 있는 폭은 좀 더 크지 않나. 지금 시장은 그런 상황인데 뭐 나름대로 견고하게 지금 주가가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바닥 너무 좀 잘 다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원형 바닥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 650포인트에서 맞고 뭐 이렇게 이제 찌글찌글 하게 될지, 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될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시장을 조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지수 시장은 나름대로 좀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시장 안에서 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뭐 섹터랄지, 왜냐면 저는 이제 급등주 단기 매매 혹은 뭐 단기 수익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보다는 시장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시장 분위기, 뭐 섹터의 움직임, 돈의 흐름, 뭐 테마의 뭐 이제 탄생과 소멸,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시장이 뭐 이렇게 폭락하는 가운데서부터 일본 이제 수출 규제 관련 테마가 탄생을 하고, 뭐 불매운동 관련주들도 시세를 좀 많이 냈죠. 이때도 먹을 구간이 충분히 좀 줄 수 있는 대장 테마가 출현을 했었고, 뭐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북미 관계가 좀 살아나면서 뭐 실무 협상 날짜 뭐 잡히고 기대감이 이렇게 오면서 뭐 이제 대북주들도 조금씩 꿈틀댔었고, 거기다가 뭐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 쏟아지고 또 정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테마 장세가 좀 이어지다가 최근에
테마 장세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또 바이오주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테마주들이 계속되는 뭐 악재 어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이제 소멸이 됐죠. 정치 뭐 북미 실무 협상이 깨지면서 대북주들이 뭐 이제 재료가 이제 아직 뭐 이제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좀 소멸이 됐고, 돼지열병주들도 잠깐 불타올랐다가 원래 근데 이제 뭐 백신 관련주나 예전에 뭐 AI나 요런 쪽 뭐 동물의 생명이 됐든 사람의 생명이 됐든 요런 관련된 테마들은 원래가 이 시세 자체를 뭐 길게 막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는 없었습니다. 길어야 뭐 한 2차 시세 혹은 뭐 이제 1차 상승에서 아주 급등했다가 죽는 이런 모습을 원래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주는 오히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갔던 측면이 있죠. 근데 어찌됐건 이 힘이 급등 후에 생각보다 뭐 쌍봉까지도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좀 급락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재료가 거의 지금 소멸된 상태고요. 뭐 이러다가 물론 또 바닥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소멸된 상태라고, 소멸이라기보다는 힘을 많이 잃은 상태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좀 힘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연이어 터지는 이제 악재들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도 힘을 좀 잃었죠. 그래서 사실 지금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장세가 매매하기 조금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마 화랑 장세도 아니고 그나마 좀 먹을만 했던 구간이 있었던 바이오주들도 다시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제 뭐 관심 종목에도 보시면 개별 뭐 거의 뭐 개별주라고 봐야 되는 필룩스 뭐 요 정도 말고 지금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 제가 딱히 없다라고 느낄 만큼 지금 매매할 종목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코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를 일단은 면하면서 뭐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죠. 그러면서 코롱 생명과학이 어제 뭐 점상으로 갔다가 잠깐 풀려가지고 T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돼서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SM 라이프 디자인은 오늘 이제 상한가 간 거니까 요거 잠깐 빼놓고요. 제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 뭐 요렇게 정도밖에 없어요. 넷마블이 이제 웅진을 뭐 좀 인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웅진도 이제 T상을 좀 말아줬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매매할 만한 종목으로 좀 보이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제외를 했죠. 그래서 뭐 필룩스, 뭐 코롱생명과 그 다음에 지금 뭐 바이오 3대장 잠깐 좀 얘네들도 지금 조정 구간에서 쉬고는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에스모가 뭐 연일 아무리 얘가 거래가 줄어도 한 500억씩은 터져요. 그래서 얘도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어느 날 하루 상방으로 돌리면서 거래가 터지면 또 관심을 가져보려고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어찌됐건 일단 지금 시장에서 매매할 종목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안 하고 좀 쉬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희 오늘 리딩반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매매를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기준봉 눌림목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봉 눌림목 매매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기준봉이 만들어졌을 때 물론 나누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매매법이나 기법 자체를 나눌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뭐 좀 컴팩트하게 제가 그냥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기준봉이 출현하고 1일차, 2일차, 3일차, 보통 이제 3일차까지는 한 5일선 위에서 주가가 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 3일차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11선, 21선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들면 그냥 A라고 나누고 뭐 한 B라고 나눴을 때, 이 A 공간에서의 매매는
이 비공간에서의 매매보다 훨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높고 거래도 많이 실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도 굉장히 빠르게 주기도 하고, 손실도 빠르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가 빨리 나오죠. 내 매매에 대한 결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영역, 대신에 변동성이 워낙 크고, 이 주가의 어떤 공간 자체로 봐도 윗구간의 어떤 고가권에서 주가가 놀 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좀 안 됐을 때, 감당해야 할 손실이, 아주 순식간에 좀 불어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는 매매라고 할 수 있죠. 대신에 이 5일선 밑에서의 뭐 11선, 21선 공간에서의 비매매는 이 A 공간보다는 변동성은 좀 많이 죽고, 어떤 매매가 되어지는 템포도 많이 느리죠. 이 공간에서는 불과 뭐 몇 시간, 몇 분, 몇 시간, 하루 이틀이면은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데, 요 공간에서는 뭐 늘어지는 경우, 3일, 4일, 5일, 뭐 이렇게도 늘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A 공간에서의 매매보다는 템포가 좀 많이 느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름대로 변동성이 A 공간보다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대응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침착하게 좀 할 수 있겠다라는 단점이 있고,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심리적 안정감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공간보다는 훨씬 이제 아래쪽의 주가 공간에서 매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종목 선정만 좀 잘하고 하면 아주 막 급락에 따른 뭐 아주 뭐 큰 폭의 손실을 견뎌야 되는 그런 일이 A 공간에 비해서는 좀 더 적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리딩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 B 공간에서의 매매를 좀 많이를 했어요. 저도 예전에 저도 이제 주식이 9년 차, 뭐 10년 차에 접어드는데 뭐 꾸준히 어떤 그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시점은 이 비공간에서의 매매를 정말 기계적으로 그냥 나름대로 원칙을 잘 세워서 했을 때 이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내가 돈을 벌려고 달려드는 매매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던 매매죠. 이 비공간에서의 매매가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수익도 좀 쌓여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A 공간으로 물론 이제 A, B 다 했지만 비중을 잃지 않는 것에 내가 중점을 더 둘 때는 B 공간에서의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어떤 또 비공간의 매매만 이제 계속 또 수년간 하다 보면 어떤 또 벽에 부딪히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트레이더라면 누구나 점점 고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A 공간에 대한 매매도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좀 갈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공부도 더 하고 연구가 되어졌고, 이제 제 매매에 대한 무게중심을 B에서 A로 좀 넘어가면서 사실은 조금 더 액티브한 매매가 되면서 수익률적인 측면도 조금 더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고민은 이 사실은 비공간에서의 매매도 어찌됐건 아무리 변동성이 적다고 해도 급등주 매매이기 때문에 리딩에서 구현을 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한계치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많은 회원님들이 원하시기도 하셨고, 저 스스로도 조금 이쪽 A쪽 매매도 이제는 좀 연습 차원에서 한두 번씩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최근에 뭐 한 저번주부터 거래대금 거의 뭐 이제 이날 거래대금 상이 딱 찍히는 거 보면, 오늘의 시장 중심주,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매매가 되어지는 종목을 그냥 여기 딱 보면 나오거든요. 오늘도 뭐 필룩스, 코롱생명과학 정도 있겠죠. 삼본전자는
종목 자체가 조금 그래요. 얘가 그리고 워낙 윗꼬리도 많이 달고 그런 종목이라서 얘는 제가 관종 대상으로 삼지를 않았고, 아무튼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필룩스랑 코롱생명과 요렇게 이제 두 종목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바이오 3대장 얘네들은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에스모라는 종목이 거래가 급감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0억 정도가 터지죠. 얘도 한번 쏘면 그때 다시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당일 중심주 매매, 장중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룩스를 좀 잡아보려고 계속 매수가도 드리고 했었는데 얘가 잡히질 않았어요. 당연하죠.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안 줄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필룩스가 매매가 안 되어져서 코롱생명 가격이 좀 떨어지면 잡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정도 여기서 한번 매수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제가 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11시 12시 넘어가면 이 점심시간 구간 안에서 매매를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이때 뭐 그냥 약수익이라도 날 때 조금 정리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좀 타이밍을 놓쳤죠. 어찌됐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조금 이제 분할 매수를 해 갔는데 결국에는 한 3에서 4% 정도 반등은 좀 뭐 여기서 한 3, 4% 반등이 나왔나요? 아, 여기서 조금 나왔네.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가 평단가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평단가 밑에 구간으로 조금만 좀 와주면 정리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계속 나오다 말고 질질 좀 계속해서 좀 흘러내렸죠. 그리고 얘를 지금 고가권에서 하면은 지금 오늘 종가까지 하면 20%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손절한 구간이 뭐 한 17% 떨어졌을 때고,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다가 저희가 거의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구간이 요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 정도 됐던가요? 예. 요 정도 마지막 추가 매수해보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 손절을 하는 방향으로 여기서 손절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가를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반등 길이가 이렇게 이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코멘트를 드렸고, 얘가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또 밀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미련 없이 손절 매도를 하고 나왔던 매매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좀 고가권에 사면은 낙폭이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바운딩 매매로 내일 뭐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우리가 약간 어떤 그 홀딩을 해야 할 구간과 홀딩을 하는 리스크를 안기는 너무 힘든 구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롱생명각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1일차의 매매에서 물론 이런 구간들이 뭐 지지점이 될 수가 있고 뭐 반등 구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높은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더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은 반등이 나올 줄 내가 높은 확률로 확신을 하더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준봉이 출현을 하고, 제 방송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 A 구간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 그리고 이 B 구간은 뭐 어떤 뭐 좀 유연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대응은 어떤 구간에서 하건 필요하죠. 근데 이 A 구간에서는 정말 미련 없이 뒤도 안도 뭔가 좀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
혹은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때,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에서 주가가 벗어나게 됐을 때 정말 뒤도 안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리스크가 조금 높은 매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비구간은 좀 상황에 따라서 아주 막 칼 같은 대응보다는 조금 유연한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조금 내가 생각한 영역을 벗어났어도 조금 유연하게 좀 더 홀딩을 해서 반등 때 뭐 빠져나온다든지 뭐 그런 매매는 제가 뭐 몇 번 많이 보여드렸죠. 그런 좀 유연한 대응이 이제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미 매수 관점 자체를 고가권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매수하면서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일단 매수해놓고 반등 나올 때까지 그냥 뭐 방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 구간 안에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위험한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뭐 이런 구간 안에서는 조금 마음을 느슨하게 먹고 조금 그래도 빠져나올 기회를 종종 주기 때문에 조금 그런 조금 물론 이제 주식을 하면서 마음을 느슨하게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윗구간보다는 좀 덜 타이트하게 좀 매매를 해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윗구간에서의 매매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진짜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뭐 정말 뭐 수십 번 수백 번 벌어놓은 것을 뭐 단 몇 번의 잘못된 매매로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높은 경험치, 뭐 구력, 멘탈, 뭐 스킬 같은 것들을 좀 요구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정말 탑 트레이더들, 정말 탑 트레이더들의 매매를 보면 거의 뭐 제가 이제 뭐 보는 바로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렇게 해서 한 종목 좀 손절을 하고 나왔고요. 오늘 신규 관심 종목으로 제가 SM 라이프 디자인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를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나온 상한가 상승 종목 포함한 기준봉 출현 종목 중에 일단은 한번 관종이 옮겨놓고 지켜는 봐보겠다라는 겁니다. 얘 하나 옮겨놨고 그 다음에 대성엘텍 아직은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얘도 일단은 거래도 좀 너무 적고 그래서 얘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SM라이프 디자인도 뭐 이제 슈퍼엠이라는 그룹이 뭐 빌보드 차트 1위 했다는데 조금 재료 자체로는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일단은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도 뭐 필룩스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좀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필룩스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네요. 그래서 시간에서 조금 내리고 있고 일단 최선호 관심주는 필룩스입니다. 얘가 적당히 좋은 눌림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심 종목의 대부분이 바이오 종목들이 있어요.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뭐 에이프로젠, 뭐 TNR 바이오, 나노메딕스, 뭐 메지온 이렇게 알리코제약도 그렇고요. 바이오 종목들을 대거 편입을 해놨는데 HLB가 지금 시간에서 많이 오르네요. 바이오주로 지금 수급이 또 한번 어느 날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튀고 죽을 것 같은 시장 분위기인지 2차적인 파동을 주기 위해서 가게 될 것 같은 분위기인지 그때 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